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36번째 시간으로 스페셜 엘리먼트 3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벨트 헤드 요소, 두 번째, 스벨트 옵션스 요소, 세 번째, 스벨트 플래그먼트 요소.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스벨트 헤드 요소를 사용하면 도큐멘트 헤드의 요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헤드에는 타이틀, 파비콘, 외부 스타일 시트, 외부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죠. 여태까지 작업을 보면 스벨트를 작성할 때 헤드 부분이 없었습니다. 스벨트 헤드가 이 기능을 대신합니다. 스벨트 헤드는 컴포넌트의 최상위 수준에만 나타낼 수 있으며 요소나 블록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외부 스타일 시트와 파비콘을 추가하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36 스페셜 03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헤드 스벨트라는 거를 만드셔서요. H1 태그로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써주시고 앱 스벨트 가셔서 헤드를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크 테마 CSS라는 거를 만들어 주셔서요.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컬러를 흰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첨부해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드 스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헤드라는 태그가 없죠. 그래서 헤드라는 태그를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앱 스벨트가 최종 진입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헤드 태그 내부에다가 스타일을 넣고 싶다라든지 타이틀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스페셜 요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벨트 헤드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나눠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나눠서 처리를 해주시고 이때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벨트 특수 요소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타이틀이 변경되는 게 확인되시죠? 원래 스벨트 앱이나 뭐 이런 걸로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변경 가능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일 태그를 처리를 하는 거는 링크 태그였죠. 그래서 링크로 링크 CSS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링크를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 스타일 CSS라고 나오는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요거를 처리를 하실 때 이 다크 테마 CSS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냥 여기다 지금 저장을 해놔 봤는데 그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크 테마 CSS 뜨지도 않죠. 네, 보이시죠?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크 테마 CSS는요. 요 퍼블릭에 빌드라는 데다 넣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거라든지 CSS를 사용할 거라면 요 빌드에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다크 테마 CSS 쓴 거를 빌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이동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이동이 되고 나면 경로는 빌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크 테마 CSS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면 CSS가 이렇게 다크 테마로 적용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비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링크라고 쓰면은 이렇게 파비콘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쓰면 알아서 나머지 타입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주소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략하게 지금 처리를 해볼 거고요. 이 주소를 제가 영상 하단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파비콘이 바뀌게 처리가 되니까요. 주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벨트 옵션스를 사용하면 컴포넌트에 지정된 컴파일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스페셜 요소인 스벨트 옵션스가 갖고 있는 옵션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정리는 누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다 할 수는 없어서 이 이뮤레이블이라는 true라는 옵션을 사용해 볼 건데 이 옵션은 불필요한 렌더링을 막습니다. 컴포넌트는 재사용 가능한 UI이기 때문에 재사용하다 보면
한 인스턴스에 명령을 줬는데 모든 인스턴스가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렌더링이 발생되므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 있는 use 콜백과 리액트 메모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렌더링이 발생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하트가 채워지거나 비워지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옵션스 스벨트를 만들어서 앱 스벨트에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 스벨트도 자동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옵션스 스벨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옵션스 스벨트랑 하트 스벨트에 있는 내용은 영상 하단에 있는 블로그 주소에 가시면은 코드를 제가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트 스벨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버튼 1개예요. 지금 이렇게 버튼 3개가 있죠. 이 버튼 1개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하트 스벨트를 보면은 익스포트 랭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랭이라는 프롭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옵션 스벨트 가보시면은 랭스라고 해서 배열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배열의 아이디는 그냥 구분자고요. like가 true false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like가 true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채워진 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false로 처리가 되면 이렇게 빈 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값을 다 false로 줬기 때문에 다 빈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글이라는 이벤트 함수를 통해서 클릭한 값에 대한 것이 반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부정 연산자를 처리를 해뒀습니다. 온클릭이라는 거를 통해서 프롭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하트 스벨트 가서 보시게 되면 애프터 업데이트죠. 애프터 업데이트라는 거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함수죠. 요 라이프 사이클 함수를 통해서 변경된 게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콘솔에다가 추가되도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 로그에 대한 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반환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렌더링 처리가 됐을 때도 변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펄스로 처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값이 다 펄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를 다 반환받다 보니까 3개가 다 전부 다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스벨트를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트가 채워집니다. 근데 이때 변경된 건 스벨트만 변경되는데 스벨트뿐만 아니라 리액트도 뷰도 이렇게 다 반환되는 거 보이시죠? 리액트도 눌러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true라고 바뀌는데도 안 바뀌는 애들까지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3개라서 별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3개가 아니라 100개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1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이렇게 이치 블럭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된다면 메모리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요걸 방지할 때 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벨트 옵션스 요소의 옵션의 종류인 이미레이블 true를 통해서 메모리 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새로 고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인 펄스들만 1개씩 출력되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튼 위에다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스크립트 위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요소인 스벨트 옵션스라는 거를 처리를 할 거고요. 옵션으로 우리가 이뮤러블이라는 걸 적는다 그랬죠? 그러면 딱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뮤러블을 요 다운표는 지우고 true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면 그냥 지금 상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true로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컨트롤 S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 초기 실행 때는 값이 다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애프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처음에 다 콘솔이 다 반환되게 됩니다. 그럼 스벨트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떠세요? 스벨트 true만 지금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리액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리액트만 반환되고요. 다시 스벨트를 누르면 스벨트만 이렇게 처리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롯으로 특정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경우 슬롯의 네임을 작성하려면 div 태그 요소와 같은 원래의 돔 태그 요소를 작성하고 슬롯 네임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슬롯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요.
요걸 보시고 나셔가지고 다시 이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스벨트 플래그먼트 요소를 사용하면 돔 요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그로 작성해서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 들어가서 디자인 수정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원래 작성했던 슬롯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롯 페어런트 03 스벨트랑요, 차일드 03 스벨트를 블로그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건 슬롯에서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거를 가져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앱 스벨트에다가는 슬롯 페어런트 03이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롯 페어런트 03 스벨트에 보시면 차일드 03 컴포넌트를 불러왔고요. 내부에 바뀌는 거를 이렇게 스판 태그로 적어놓고 슬롯에 대한 네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03 스벨트에 가서 보시면은 그 전달받은 네임으로 이렇게 H4 태그가 들어가고 이렇게 P 태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사실은 여기에 태그를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CSS에서 이걸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태그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그도 쓰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할 때 바로 요 스페셜 요소인 스벨트 플래그먼트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차일드 03에서 바꿀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H4 태그를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목처럼 굵게 쓸 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문단처럼 쓸 거기 때문에 P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값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태그는 여기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슬랍 페어런트 03에서는 요 슬롯 네임을 받고 싶은 거지 요 스판 태그라는 걸 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셜 요소로 스벨트 콜론 플래그먼트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종료 태그도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 사실 플래그먼트라는 건 리액트에서도 쓰는 건데요. 요 플래그먼트라는 마크업 요소를 쓰게 되면 태그가 지정되진 않는데 블록처럼 하나로 묶어주는 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벨트도 플래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파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벨트 플래그먼트를 다시 스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알아서 체인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판에 이렇게 스벨트 플래그먼트라는 거를 처리를 해주시면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다 스판 태그를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스타일이 잘못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벨트 스페셜 요소는 이렇게 3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레벨 외부 플러그인 아이코니파이.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